오늘 이제 번역과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번역에 관련해서 이미 3번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번역가에게도 얘기를 들었고, 편집자에게도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에게도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편집 기획에 관련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이 이제 시작을 하려면 기획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뻗떡 들었냐면은,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토탈 리콜이라든지 터미네이터든지 그런 것들 제일 마지막에 비기닝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기닝 하는 기분으로 기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기획이, 이거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크게 제가 이제 세 가지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별로 없다고 이제 얘기를 보면. 일단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편집자가 하는 기획과 번역자에게 기획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출판사의 출판 편집자로서의 기획을 할 사람들이 아니고 번역가로서 이제 기획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번역가는 기획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떤 덕목이라 그럴까요? 어떤 자질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다뤄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도 요즘에 디지털 시대라고 하니까 책은 종인데 책도 이제 디지털화 되고요. 그리고 다들 디지털 하니까 저도 디지털이라고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기획하고 이게 한마디 좀 더 집어넣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강연을 가든지 간에 항상 끝맺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전체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번역가에서의 기획이란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기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번역가에게 제가 이제 아까 뭐 한겨레 문화센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봐서 거기서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애들에게 저는 맨날 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십시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애들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에게 맨 처음에 이제 처음에 번역가로 데뷔를 할 때 기획이라는 걸 해봐라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떠맡겨요. 저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고 깨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뭘 가르쳐 줘도 자기가 다쳐서 네가 넘어지면은 무릎이 깨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안 넘어지려고 하지. 너 넘어지면 무릎이 깨져 하고 100번을 얘기를 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가 다 큰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해가지고 어떤 것을 기획하면 너가 안 되고 어떤 것을 기획하면 너가 되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라고 이제 직접 가르쳐 주는데 제가 기획이 쉽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자기가 번역가로서 기획을 하고 싶으면 그냥 아마존닷컴을 가세요. 아마존닷컴을 가서 그냥 1위부터 10위까지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게 기획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기획이에요. 기획은 기획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번역가로서의 위상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와 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번역 기획을 하고 무슨 책을 갖다가 골라서 어떻게 자기가 검토서라는 것을 써서 출판사와 콘택을 해가지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출판계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허접 쓰레기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거칠죠? 근데 사실이 그래요. 나는 그래도 누가 썼다 그럽니다. 나는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그래도 그렇게 할까? 예, 출판계에서는 아무 쪽에 쓸모없습니다. 학위 같은 거.
제가 출판계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출판계는 학위를 안 본다. 학사 출신이나 석사 출신이나 박사 출신이나 번역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명하다는 번역가들 중에서 그냥 꼭 학위 가지지 않으신 분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학위가 없이 됐을까? 그거는 꾸준히 자기가 자기 학위라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물론 학사는 다 있습니다. 학사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 꼭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다 떠나서 자기가 영어를 하면 영어를 진짜 잘하고, 일어를 하면 일어를 진짜 잘하고, 서반어를 하면 서반어 진짜 잘하고, 거기다 플러스 한국말 잘하시면 돼요. 내가 어떠한 텍스트에 대해서 그 텍스트가 그러니까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한국말로 표현해 드리면 돼요. 그 한국말은 어떤 수준이어야 되느냐? 쉬워야 돼요. 번역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번역가로 데뷔하라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공부하신 분들이 너 왜 왔어? 번역하러? 하면 어떤 전공책을 읽었는데요. 번역본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본을 보니까 뭔 말인지 줄 알겠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보려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번역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와 강의를 듣고 나서는 나는 번역이 안 맞겠군요 하고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노력을 하기 싫으니까. 그만큼 제가 요구하는 만큼 하기 싫으니까. 기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이라는 것도 내가 냉정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촘스키 책이요? 그럼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출판사도 초짜에게는 안 맡긴다는 거야. 기획은 돼요. 기획은. 내가 이러이러한 촘스키 책을 찾았거든요. 이거 출판사에게 이거 하면 어떡할까? 왜 출판사 열심히 수고하게 책 잘 찾으셨어요. 고마워요. 그러면 딱 그래요. 나한테 번역 안 줘요?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번역을 주냐고. 왜 출판사 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출판사도 그 책 나와 있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던 차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검토서를 멋들어지게 써갖고 와가지고 할까 말까 딱 검토서 보니까 책 괜찮은 것 같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굳힌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언제 해요? 그럼 우리는 언제 그럼 번역을 하고 좋은 책 번역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했습니다. 좋은 책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좋은 책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 당신한테 좋은 책이 뭐예요? 근데 나는 진짜 솔직히 출판계에서 좋은 책 하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책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출판 평론가들 좋은 책 얘기 많이 하죠. 과연 좋은 책이 뭘까요? 왜? 독자가 많이 읽은 책이 좋은 책일까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책인데 그냥 세계적인 석학이 쓴 건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이 좋은 책일까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요. 좋은 책이라는 것은 독자가 그러니까 번역가의 입장에서는 독자가 더 많이 읽은 책이 좋은 책이에요. 훨씬 독자들이 많이 읽은 책이. 아마존닷컴에 가서 베스트셀러 된 책이 훨씬 더 좋은 책이지, 거기에서 유명한 학자가 썼다 그래가지고 저 밑바닥에 100만 등에 가진 책은 좋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번역가는 모든 마인드를 싹 다 뒤바꿔야 됩니다. 뒤바꿔요. 그러면서 내가 책에 대해서 하나씩 접근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자기를 안 알아준다 그래가지고요, 출판계에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거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냉정하죠? 좀 말이 냉정하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저마면 여기서 모르겠어요. 한국에 다녔는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번역 배우러 온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애인이 있어.
떼어놓고 싶어. 이 MB 그만 만나고 싶어. 이제 헤어지고 싶어. 그러면 번역을 해가지고요. 보여주라 그래요. 가지고 평가를 해달라 그래요. 그럼 평가를 하면 평가를 해주면 이제 이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럼 칭찬해요. 그럼 번역가는 기분 나빠야 돼요. 왜 칭찬만 하니? 우리 선생님은 맨날 나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보란 말이야 하고 승질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또 해서 딱 갖다 줘. 이번에 그러면 딱 냉정하게 막 이렇게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니? 잘못된 게 하면 또 이제 승리를 내. 뭐가 잘못됐는데 좀 태도를 좀 읽어 하고 이게 한 100번 정도 100번도 아니야 10번 정도 반복하면요 둘이 등 돌려요.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어지고 싶으면요 그 방법을 쓰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요 독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특정 다수의 독자의 어떤 구미를 맞춰서 그 번역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얘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번역을 시작하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내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번역을 시작했어요 하고 시작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영어는 무지하게 쉽죠? 원본은 무지하게 쉽다고 느꼈죠? 근데 왜 영어는 번역하면 어려웠을까요?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영어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왜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요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전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만 번역을 하려고 그래요. 사전을 하나 가지고도 어떤 하나를 가져가지고 이 단어에 무슨 뜻이 또 있을까 하고 무지무지하게 고민하고 사전을 샅샅이 뒤지는 어떤 그런 열정이 없으면은 번역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아는 단어만 가지고 번역을 한다 이거야. 강의에도 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난 무조건 세대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왜 세대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그냥 생성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만들어지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왜 꼭 한자를 써요? 그렇게 한자를 잘해요? 나보다 여러분들 막 세대만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데 나보다 한자 잘하는 사람 나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 난 한자 세대예요. 우리는 천자면 다 외우고 댕겼어요. 초등학교 때. 우린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세대.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한자를 막 써. 나는 한자 잘 안 써요. 한자가 어려워 죽겠어요. 모든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서 더 맑고 더 찾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번역가의 기획은 무엇인가 하고 했을 때 기획에 다 세 가지 조건을 딱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해요. 열정, 상식, 기획력, 상상력이고. 상상력은 창의력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정이에요. 상식이요? 열정만 있으면 상식 쌓을 수 있어요. 창의력이요? 열정만 있으면 창의력 쌓을 수 있어요. 말 이상하죠? 열정만 있으면 창의력이 쌓는다고요? 창의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의력이 무에서 뮤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무지하게 많이 알고 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뭔지 알아요? 열정은 쉽게 얘기하면 엉덩이 붙여가지고요. 컴퓨터 그냥 검색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가만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엉덩이에 붙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검색하는 게 그거야. 그럼 뭘 검색하느냐?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검색하냐고 이게 무엇을 검색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획의 출발점인 겁니다. 가끔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출판 사람들이랑.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학 딱 들어와서 나중에 졸업 논문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졸업 논문 탁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우 선배들이 다 논문을 써서 쓸 게 없어. 그쵸? 하기나 그래요. 이 불어과나 영문과나 이 역사가 벌써 3, 40년 되다 보니까 이 선배들이 한 명씩 나가면서 논문 쓰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씩만 모아도 연령씩마다 3, 400개가 쓴 거예요. 거기다 석사 논문 있기, 박사 논문 있기,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이 다 해놓은 것 같아. 할 게 없어. 근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뭔가 보이죠.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쯤 뭔가 논문을 써놓죠. 왜 그럴까요? 학기 초에 딱 들어서 선배들이 다 해가지고 선배들이 미워 죽겠는데. 다 해놔가지고. 근데 졸업할 때쯤이면, 물론 안 베꼈을까? 안 베끼고 독창적인 뭔가를, 하여튼 조금은 독창적인 뭔가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독창적이라고 생각이, 자기 논문 독창적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여튼 무엇인가를 하여튼 남들과 지금까지 거가 뭔가 다른 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그거는요, 그것도 기회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시중에 책 무지무지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도 한 100권,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100권 나왔을 겁니다. 100종에. 번역 정도, 번역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 50종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50주예요. 50주에 50종 나오면 2,500종이에요. 2,500권이라는 책이 매년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번역가가 한 1년에 10권 정도 번역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대한민국에 나 같은 번역은 몇 명이나 될까요? 50명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쉬지 않고 번역한 사람들. 그러면 내 같은 게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게 500종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000종은 누가 하느냐? 1년에 두세 권 번역하는 사람들. 1년에 한 권 번역했다가 그냥 하루 사이처럼 사라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 시장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도 무궁무진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바로 이제 기획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 기획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의 가장 커다란 출발점은 관점을 찾는 겁니다. 포인트 오브 뷰입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 할게요. 여기 도봉산 있죠? 저 뒤에 도봉산 있잖아요. 도봉산이 저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우이동이죠. 저쪽으로는 의정부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의정부에서 보는 도봉산하고 우이동에서 보는 도봉산이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르죠? 근데 도봉산이죠. 근데 둘 다 도봉산이죠. 그럼 도봉산 두 개 있죠? 두 개 있지. 둘이서 있잖아. 우이동 사람하고 그러니까 의정부 사람이랑 둘이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도봉산이 어떻게 생겼냐고 막 하면 싸울 거 아니요. 결론이 나나? 안 나지. 바로 이것이 바로 관점이라는 겁니다. 둘 다 안 틀렸습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관점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관점은 바느질처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인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혹시 풍경학을 그려보셨습니까? 예, 풍경을 그렸을 때 그 미술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들아, 풍경을 그릴 때. 이거 안 배웠어요? 이거. 그거 배워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눈의 각도예요. 여기 들어오는 것만 그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다 퍼져 있는 아이들이 풍경과 절대로 같은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같은 지점에 있는 아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 학교 나가 비가 와서 나가기가 싫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 띡 하나 딱 올려놓고 아그리파 딱 갖다 놓고 얘들아 그림 그려라 했어요. 아그리파 안 그려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려보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절대로 그거는 미술 선생님은 애들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커닝에서 소용이 없기 때문에. 60명의 학생이 있으면 60개의 그림이 달라야 됩니다. 아그리파는. 그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미술 선생님은 감시를 안 합니다. 니들 마음대로 그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 둘이 데려다 놓고 혼냅니다. 뺏긴 거니까. 이게 관점이라는 거야. 기획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획이라는 건 똑같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자기개발 책은 매번 나오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개발 책이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갑니다. 제일 잘 나가요. 아까 습관인 얘기했으니까 습관인 얘기해 볼까요?
습관의 힘이잖아요. 그 책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습관의 힘이 해가지고 나온 책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습관의 힘이요. 그럼 그 책이 뭐가 달랐냐? 따지고 보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책은 뭐 어떤 점에서 달랐냐면요. 뒤에 참고문헌이 100페이지가 붙었다는 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습관의 힘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부 다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얘기했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증명되지 않은 것을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심리학으로 연구된 것을 책 그거 갖다가 한 800권의 논문을 읽으면서 그거 갖다가 바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100페이지 참고문헌이 붙은 게 다르다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게 조금의 차이가 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책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끝에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쫙 밑줄을 그어야 돼. 왜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말이어서. 그러니까 다 근거 없죠서. 근데 요즘은 안 그래. 그래서 아까 내가 좋은 책 얘기했죠. 좋은 책은 아무리 까라마조 부의 형제를 읽었던 다음에 다 좋은 책이라고 그래요. 나는 근데 그게 읽다가 있잖아. 못 읽었어요.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어. 지겨워. 그럼 나한테 좋은 책 안 해요. 뭘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될까?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갖다 읽으면은 우와 이게 뭔가 딱 와닿아. 그래서 그거 주제에 나한테 뭐가 딱 와닿아. 적어도 극단적인 말이지만 적어도 그 순간은 나에게 50가지 그림자가 나에겐 더 와닿았기 때문에 내 적어도 이 순간만은 나에게 더 뭔가를 줬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요. 우리는 일반론을 얘기하지 말자고요. 일반론을 얘기하다 보면 책 못 만들어요. 일반론을 얘기하다 보면 책 기획하지 못해요. 책 기획하지 못해요. 모두를, 그러니까 지금 책을 기획을 할 때는 내가 대한민국에 5천만 5천만 국민을 전 국민을 내 독자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책을 기획하리라. 이건 꿈이에요. 이건 꿈이야. 그냥 내가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중에서 강남 애들, 아니면 강남의 강북 애들, 얘네들만 내가 대상으로 책을 가지고 기획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타겟을 갖다가 더 명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좁히고. 딴 건 다 똑같더라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그것만 찾아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 몇 년 전에 좀 치아울이 좀 됐습니다. 한 10년 전에 미시사라는 책이 무지하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미시사라는 게 뭐냐면 감자 가지고 감자의 역사, 의자의 역사, 구두의 역사, 핀의 역사, 정어리로 본 세계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그거 여러분들 되게 좋은 책이야. 정어리로 본 세계사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야. 무지하게 좋은 책이야. 이게 더 좋은 책이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야. 근데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책은 재밌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제 처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책들이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딱 유행을 했다가 그게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자기개발 서적이라는 것이 되게 안 팔렸어. 그러니까 그 되게 책 제목이 짧았어요. 막 이렇게 뭐 10장 막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치즈는 누가 훔쳐갔나 하는 그거 책 제목이 무지하게 길어졌어요. 그것이 히트를 치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책 제목을 막 길게 만드는 거야. 길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간사한지 아세요? 내 치즈를 누가 내 치즈를 누가 훔쳐갔나에 그 쓴 사람이 스티븐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존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번역본이 그 우리나라에 그 전에도 나와 있었어요. 저기 보면 1분 시리즈예요. 1분 명상 혹은 시리즈예요. 번역되어 있었는데 누구도 읽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1분 시리즈로 한 50권을 썼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치즈는 누가 훔쳐가 책 갖다 그냥 장난스럽게 붙였어.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대박을 치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박을 치고 세계적으로 대박을 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내 치즈를 누가 훔쳤나 그 글쓰기 스타일이 1분 시리즈와 똑같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왜 그럴까 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기획을 할 때도 항상 시류를 따라야 된다는 거야. 시류를 항상 따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그냥 이 책은 좋은 책인가 그냥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할 때도 그냥 책 제목을 정할 때도 그냥 뭔가 좀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걸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번역가들에게 기획을 할 때는 얘들아 교본과 하루에 한 번을 못 가겠으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라. 그래가지고 대체 무슨 책에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하려고 하고 하는 거는 그냥 좀 봐라. 그렇게 읽다 보면은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돼요. 제가 느낀 건 항상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좋은 책. 그러니까 제가 실험 삼아 항상 던집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온 팜플렛을 던집니다. 하버드 유니버시티인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MIT에서 나온 그 팜플렛도 던집니다. 예일 대학에서 나온 팜플렛도 던집니다.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나도 그러니까 애들한테 니들 이게 마음대로 책 찾아가지고 해라 하고 이거 주니까. 그러면요 하버드 대학교 나온 거나 예일 대학이나 MIT 이런 것들은 막 애들이 내 이 책 할게 이 책하고 막 붙어. 그러면 혼자서 속으로 이래. 니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놈들아 하고 해요. 실제로 출판사들요 그 책들을 갖다 다 하고 나서요 번역가 바꿔달라고 그래요. 근데 출판사를 이해를 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천천히 저는 그래서 종합면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획을 하려고 하는 번역을 하든 기획을 하든 간에 번역 기획도 마찬가지로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얘기가 계획 세우지 말라 그래요. 인생에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계획 세우면요 너무 비참해요. 내가 보기엔 비참해요. 봐봐요. 계획대로 안 됐어. 기분 되게 나쁘지. 근데 그잖아. 근데 계획을 아예 안 세웠어. 계획을 안 세웠어. 그러면은 그냥 그잖아. 기분 나쁠 것도 없잖아. 그러면 계획이 달성되면 기분 좋잖아요. 달성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원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다 누군가 그래. 그래도 여러분들 그 다빈치 코드가요. 다빈치 코드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다빈치 코드가 아주 제일 처음 번역한 여자가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걸 왜 되는 줄 알아요? 그 여자는 운이 좋았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출판계가 소설을 하지 않는 입장이었어요. 누구도 소설을 안 하려고 했어요. 조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해리포터 무지하게 많이 팔렸죠? 좀 더 농담 좀 해볼까요? 해리포터가요, 문화수첩에 넘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삥삥 돌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소설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 코드가 그 여자에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된 거예요. 그런 기회가 나한테 또다시 오지 않을 거냐고요? 저는요, 그 기회를 샀느니 저희가 다른 걸 하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내 모습을 혼자서 그리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면서 그냥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책을 소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1년에 3권씩, 예를 들어서 1년에 3권씩, 1년에 3권이면은 아마 밥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1년에 3권씩. 그냥 차근차근 했다. 5년 후에 15권이 되겠습니다. 15권이면 그래도 중견 번역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35이나 40이 그렇게 달라야 되고 30과 35이 그렇게 달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그냥 급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만 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천히 살아도요, 무지하게 읽잖아요. 급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번역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1997년부터, 97년부터 번역을 시작했었는데 지금 벌써 20년이잖아요.
20년이나.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한 직업이 없었어요. 제가 1983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1983년일 거예요. 1983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2000년이 안 돼서 그만둬버렸을걸요? 그러니까, 강사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겨레 빼놓고. 한겨레도 그건 2002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7년 안 됐어요. 거의 다들 가지.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아무런 목표를 안 세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영화 대사 같은 것도, 여러분들 영화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설보다 영화가, 그러니까 인문과학 이렇게 얘기했던 되게, 소설,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저는 거의 다, 모든 걸 다 까먹습니다. 저는 되게 편리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냥 잊어먹어. 그럼 그래야 다음에 또 볼 때 재밌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볼 때, 여러분들 한 번 보고 두 번째 볼 때 재밌으려면 다 잊어먹어야 돼. 근데 다 하나 대사를 외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사를 다 하나 외우는 게 하나 있는데, 영린의 대사를 외웁니다. 영린의 마지막 장면에 말을 타고 막 달려가면서 주인공이 정성을 더하라, 정성을 더하라. 이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 대사가 나오는 동안 그 대사를 딱 들으면서 맞아, 내가 지금까지 찾던 단어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찾던 단어야. 저는 세상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 피곤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막 치열하게 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매 순간 정성을 다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열정이라는 말과 되게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정이 없으면요, 여기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상식도 이룰 수 없고요, 상상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열정,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번역도 하지 마시고 기획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릅니다. 그러면 상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쌓을까? 상식은요, 여러분들 상식책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신문 보세요. 친구들이랑 농담할 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다 그냥 소화시키세요. 그런 것들이 다 상식입니다. 근데 제일 상식을 쌓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신문 읽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신문 안 돼요. 인터넷 신문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첫 번째, 인터넷 신문이 안 좋은 이유, 구두점이 엉망입니다. 구두점이 엉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번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국어를 망칩니다. 국어를 망치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은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식을 쌓기 위해서는, 상식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분야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상식도 있을 거고, 근데 솔직히 번역가에게는 국내 정치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세계 정치입니다. 번역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촘스키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정치가 필요하고요, 경제가 필요하고, 문화가 필요하고, 음악과 예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싼 백과사전 신문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15,000원이에요. 18,000원인가요? 15,000원이에요. 여러분들 한 달에 15,000원을 투자 못해요? 난 그것도 한겨울 공짜로 주잖아. 그치? 그래서 1년 봐! 그래서 또 바꿔! 그래가지고 재테크를 하라고. 어쨌든가 그것도 재테크를 하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신문을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 1면부터 30면까지 다 읽으세요. 그걸 어떻게 다 읽냐고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시고, 그냥 화장실에서 앉아서 읽으시고, 스마트폰 하지 말고요. 그 동네 요즘에 전철 타고 가면서 어떻게 신문을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쪽팔린다고요? 그게 뭐가 쪽팔려요? 오히려 있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이제 만화 보는 애가 부끄러워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1977년에 아까 번역을 했다고 했죠. 저 1977년 번역가 데뷔할 때요. 저 강주원이 알아주는 출판사 아무 데도 없었어요. 누가 알아줘요? 진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느냐? 몇 년 만에. 제가요, 1992년에 시골로 깡촌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이 싫어서. 깡촌으로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인터넷선을 드린 겁니다. 집에. 우리 집에 인터넷선을 드리기 위해서 집이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요. 전화선을 갖다 끌어들이는데 한 20m, 30m를 갖다 끌어졌어요. 근데 그거 다 공짜예요. 우리나라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그거 다 공짜로 해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이 뭐냐면 286 컴퓨터입니다. 놀랍죠? 우리나라 무지무지하게 갈목합니다.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XT, AT 막 이런 여러분들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하여튼 286 컴퓨터, 386 컴퓨터 시대였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밤에. 시골에서는요, 밤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갖다가 들여가지고 인터넷을 하기 시작합니다. 286 컴퓨터 뜩뜩뜩뜩뜩 ADSL 그걸 갖다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전 세계의 모든 텍스트를 텍스트화 하겠다는 커다란 원대한 꿈하에 그때는 그 당시엔 이름이 텍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화시키고 있었어요. 그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게 구텐베르그 프로젝트였고, 근데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그런 걸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각 대학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매일 거기를 가요. 뚜뚜뚜뚜뚜 뛰어가지고요. 거기 가지고 그냥 거기서 우연히 그냥 오늘은 이 책 나왔네. 내일은 저 책 나오려나 봐. 왜냐면 광고도 하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알게 됐어요. 가지고 재밌는 거는 다운을 받아놨어요. 여러분들 다운받는 거 진짜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왼쪽 클릭 이런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아야 됐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빨리 뜨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운을 다 받아놨어요. 그래가지고 1997년이 딱 됐어요. 그 당시에까지는 저는 번역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97년 되니까 IMF가 뚝 터졌습니다. 그쵸? IMF가 턱 터졌는데 IMF가 여러분들 출판계에 무슨 영향을 미쳤냐면은 달러가 2배가 되니까 모든 출판사가 지금까지 $1,000로 계약했을 때 100만 원에 계약했다면 그게 $1,000는 똑같은데 200만 원이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출판사가 앞다퉈서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출판사는 생리가 뭐냐면 책을 내야 돼. 근데 책을 내야 되는 게 출판사야. 책은 다 근데 해야 됐어. 어떻게? 책을 어디선가 찾아내야 되잖아. 그때 내가 땅 하고 등장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저작권 없는 공짜로 줄게요 했으니까 대신 조건이 뭔지 내가 번역해야 되는 거야. 내가 번역하는 거. 내가 찾으니까 내가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돼요. 그때는 내가 칼을 휘두르는 거잖아. 내가 원고고 뭐고 다 갖고 있어.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 선생님 그 원고 어디서 나요? 하고. 여러분들 그게 97년이니까 20년, 30년 전이니?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그때는 사람들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 텍스트 해가지고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도 다 알고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의 독점이야. 나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어.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내가 준비하려고 했다고 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누구 말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래 이 말은 내가 너무 이게 나를 띄우는 건지는 몰라도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그날의 하루를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술 안 마시고 나 동네 아저씨랑 술 마실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딱 가서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걸 준비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IMF가 뚝 터져가지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니까 새로운 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공짜로 줄게 하는 것이 준비가 되겠다는 말이야. 그런 어떤 준비라는 것은 모든 것이 누구나 앞으로 무엇이 준비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까, 어떤 책이 돼갈까 하고 그런 걸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줘봤자 안 되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돼. 그러니까 출판사에 여러분들을 거부한다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그래서 이제 아까 열성가지고 이제 상식을 갖다 막 늘어나가지고, 여러분 상식 늘리면요, 여러분 상식을 어디서 늘리는 줄 아세요? 네? 아까 내가 신문이나 그런 거 보라 했잖아요. 그럼 신문을 봤어.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책을 어떻게 찾을까? 이제 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놀랍지 마십시오. 구글도 아니고요. 아마존닷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존닷컴은 여러분들한테 찾으라 그러면요. 맨날 베스트셀러만 찾아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안 갈 거.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방법은 뭐냐면 위키피디아로 가는 거예요. 생뚱맞죠? 위키피디아를 가시면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어떤 키워드를 딱 들어가시면 그 키워드에 대해서 역사가 쫙 나옵니다. 그 역사에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찾아냅니다. 여러분들 어마하게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는요 노하우 시도도 안 해요. 내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know what이에요.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내가 알아낸 것을, 그 정보를 know where예요. 어디에서 내가 찾아낼 것인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위키피디아, 우선님 위키피디아 가래. 그래, 위키피디아 가는 게 알았어.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냐. 키워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키워드는 누가 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상식이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주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만 가. 그럼 막 그냥, 근데 그것이 나 짬뽕이 돼야 돼, 솔직히. 근데 이것도 이렇게, 그다음에 상상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도 창의력도 있잖아요. 막 발휘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정의란 무엇인가? 누구지? 샌들, 그쵸? 샌들이죠, 맞죠? 샌들, 그치? 맞죠? 맞나요? 샌들, 그치? 샌들, 국어책으로 그대로 발음해서 열심히 읽으면 샌들, 그렇게 되잖아요. 하여튼 그 아저씨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딱 해서 책에 가서 떴습니다. 근데 베스트셀러는, 그 베스트셀러의 그 뒷얘기를 해드릴까? 그 100만 부가 넘게 팔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100만 부가 팔릴 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풍토에서 그 책이 10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MB가 무지무지한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딱 했을 때 그 책을 기획한 아이가, 그러니까 그 출판사의 기획실장이 막 전화가 왔어. 어느 날 책 탁 내놓고, 선생님 왜? 그랬더니, 선생님 기분 좋아 죽겠대. 왜? 그랬더니 샌들 터져서요. 그랬더니 선생님 밥 먹어요. 그래서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가서 선생님 맛있는 걸 샀는데, 그래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요. 근데 걔가 고백한 게 있어요. 샌들 책 내면서 10,000부만은 나가면 진짜 잘 나가겠다고 손을 기도를 했답니다. 10,000부가. 근데 그게 100배가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10,000부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MB가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날개를 놓친 듯이 팔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더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명을 이제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까?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몇 명이 더.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손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책이에요. 재밌는 책이면서 어려운 책인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는 데는 독자의 자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을 자유. 아니, 이거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독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는
독자에게 그 자유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을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부터 읽지 않을 자유. 1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데나 읽을 자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정통종합영화 보면서 앞에 명사편만 하잖아. 그거 가지고 뒤에 생략은 뭔지도 모르잖아. 생략각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아무데나 막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것들을 저는 독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독자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자유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독후감을 쓰지 않을 자유. 독후감을 쓰지 않을 자유. 제가 이거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뭐냐면요. 제가 항상 어떤 토론회에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출판진흥은 되게 돼 있다고. 대한민국 출판진흥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돼 있냐면 독서진흥이 안 돼 있습니다. 독서를 안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독서 인구입니다. 통계에서. 내 친구들은 도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인이, 20세 이상 성인이 1년에 책을 갖다 9권, 10권씩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평균보다 높거든요. 저는 충주에 사는데 이상하게 충주에 고등학교 동기가 한 1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한 놈도 거기가 고향이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모여 살아요. 근데 걔네들 중에서 책 읽는 애 아무도 없어요. 한 놈은 변호사고 두 놈은 의사고 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안 읽어요. 근데 어떻게 성인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통계 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못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친구 애들이 전부 이상한 건가? 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왜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책을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자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책을 읽고. 그러니까 독서니까 그거 독후감 쓰지 않을 자유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맨날 독후감 쓰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느낀 게 없는데 어떻게 독후감을 쓰냐고. 애들한테, 그쵸? 애들한테 독후감을 맨날 쓰래. 근데 애가 뭐 느꼈니? 아무것도 느낀 거 없는데요. 여러분들 책 읽으면 맨날 느껴야 되나? 안 느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애들한테 막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무슨 얘기하다 이런 게까지 왔는데 하여간 상식을 갖다 막 늘려야 돼요. 이거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키피디아다 하고 이제 막 가요. 딱 하는데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키워드를 딱 찾았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가 이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줄게요. 그럼 딱 찾으면은 하는 방법을 갖다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디에 가니까 위키피디아를 갑니다. 강의에서 셀프-헬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개발이라는 것이 제일 만만하니까 솔직히 그냥 출판계에서 자기개발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개발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쉽다고 인정을 하니까 자기개발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개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그냥 만드세요. 내가 영어를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국어사전에 가서 네이버 사전을 가십시오. 국어를 치십시오. 거기다가 자기개발 치십시오.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죠? 그럼 영어를 치십시오. 그럼 한영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셀프-헬프 나와요. 그러면 그 셀프-헬프를 위키피디아에 치세요. 그럼 위키피디아에도 쫙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너무 피곤해. 이것도 요령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든지 요령을 있어야 되니까 그래 빨리 해. 히스토리를 가세요. 바로 히스토리를 가세요. 그러니까 바로 히스토리 쭉 읽어가는 거야. 히스토리 쭉 가면서 계속 사람 이름이 막 나온다. 이런 일은 막 나오면서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프-헬프에도요 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다. 셀프-헬프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셀프-헬프라는 것이 어떻게 셀프-헬프 산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정도인데, 그러니까 산업은 이제 빈정거리는 의미에서 산업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산업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셀프-헬프의 역사를 가만 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앞에 막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 거 빼면 아마 사뮤엘 스마스의 셀프의 자조론이라는 책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럼 사뮤엘 스마스에는 자조론만이 아니라 도덕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help가 우연히 있을 뿐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자유개발 서적 보는 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입니다. 20세기 초부터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20세기 미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읽으면 여러분들 훨씬 더 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날개를 펼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막 펼치기가. 그걸 딱 읽으면 뭐냐면, 그때 미국에서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사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불경기라고 얘기를 할까 싶으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기가 침체기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미국 젊은 애들이 취직이 안 돼. 요즘 우리랑 거의 비슷해. 그 비슷하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아버지한테 붙어 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힘들어 죽겠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니까 동네 교회 목사들이, 젊은 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셀프 헬프 해가지고 어떤 저자군이 생긴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제일 먼저 모여서 동네 이제 목사들은 이제 기독교의 어떤 연합회가 있잖아요. 딱 모였어. 각자 니들 동네에서 각자 동네 살까 합니다. 니들 동네에서 돈 깨나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 사례를 각자 수집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수집을 했어요. 너도 수집하고 나도 수집하고 다 이게 수집을 해가지고 뭔가 공통점이 찾아지고 재밌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사는 사람 찾아가지고 어떤 아줌마는 여러분들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딱이 단추라는 거 혹시 아세요? 똑딱이 단추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젊은 애들은요. 똑딱이 단추라는 게 있어요. 그 똑딱이 단추를 갖다가 우연히 발명을 해가지고 떼돈을 번 아줌마야, 이게. 그때 뭐 해가지고 떼돈을 막 그런 걸 사례를 막 수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무엇인가 항상 열정이고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들이 그거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애들한테, 근데 책이 얇아요. 책이 되게 얇아요. 이건 나중에 디지털 때문에도 되게 연결되는 얘기인데 되게 얇아가지고 그래서 푹 이게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주고. 그래서 애들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가 지금까지 연결돼요. 지금까지 미국의 자기개발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사람들, 네일 카네기라든지 나폴레옹 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맥락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맥락이 있는 거야. 그런 걸 쭉 찾을 때 여러분들 1963년으로 딱 끊어버리면 그 이전의 저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저작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무슨 책들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웬만한 거 돼 있잖아요.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 게 훨씬 더 많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와도 어디서 구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구텐베르그 프로젝트고 구글에 떠 있는 게 그거라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그 저자 찾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면 되는데 엉덩이 힘이 되니까요. 구글은 아니 기획은 딴 거 아니에요. 엉덩이 힘이 되니까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창의력고 뭐가 다 있어도 결국에 찾아내는 것은 엉덩이 열정이에요. 그 열의를 가지고 막 추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끈기 있게 막 뭔가를 좀 해버렸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을 찾아보고 책이 어떻게 변하는가도 보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시간이 막 가가지고 막 그런데 이거 보세요. 디지털 시대의 기획에서 나 딴 거 얘기하지 않을게요. 2012년에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얼마 알죠? 찰스 디킨스가 200주년이었어요. 근데 디킨스가 영국에서 그 당시에 찰스 디킨스가 되게 열풍이 불었는데 왜 열풍이 불었냐면은 찰스 디킨스가 책을 쓴 방법이 우리가 번역가가 어떻게 보면 원용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2년에 영국에서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가 되고 막 토론을 벌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출판계가 어떻게 나가 방영을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전체적인 글이 모인 것이 뭐냐면 단편소설의 그 부활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단편소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단편소설의 부활을 갖다 왜 얘기를 했었냐면은 사람들이 글 읽는 속도가 글을 갖다 점점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짧은 글이 필요하겠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편소설을 더 못 읽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그건 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유산 같은 거는요. 디킨스가 연재소설을 썼어요. 일주일에 한 장씩 써가지고요. 팔았어요. 한 장씩 써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문피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피아닷컴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SF 소설 막 쓰는 애들 있잖아요. 무협 소설 쓰는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거기다가 한 장씩 막 올려가지고 클릭 수 따위로 이게 돈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한 클릭에 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좋은,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디지털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번역가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아까 난 순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단편소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없는 걸 모으십시오. 저작권 어딘가 뭡니까? 그냥 무작정 모으지 마십시오. 무작정 모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거기다 무슨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무슨 아이디어가 좋을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몇몇 출판사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뭐냐면, 주제별로 모으십시오. 그러니까, 주제별로 모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단편소설, 사랑에 대한 단편소설, 노동에 대한 단편소설, 그 다음에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지하게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아이템은요. 그런 거 가지고 단편소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에 대한 단편소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한 권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출판계에서는 아주 재밌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더 생짠데요. 이거보다 저 이거 한 권 했어요. 이거 2권 했어요. 하는 게 훨씬 더 말빨이 먹힌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접근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책을 기획해서 출판계에 들어가도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무엇으로 시작할까 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얘기를 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단편소설을 주제별로 혼자 모은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뭐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이거야. 그래야 결론을 이걸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지털, 사이버에서 만나지만 사이버에서 항상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인원수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왜 주말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5명에서 6명에서 팀을 짜. 5명에서 6명이 팀을 짜. 그래서 5명에서 팀을 짜가지고 한 사람이 나 혼자서 단편소설을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읽으면 일주일에 7편뿐이 못 읽잖아. 7편 읽어가지고 내가 주제별로 뭘 한다 그래가지고 7편 해가지고 한 달 내내 30편이야. 읽는 거야. 번역한 게 아니고.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번역한 게 아니고 읽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만약 이 일에 대해서 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 재수 없으면 하나도 못 읽었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근데 이것을 만약 5명이 하면은 150편이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서 뭔가 걸릴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뭔가 같이 읽다 보면 뭔가 공통점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외국어대학교에서 사이버대학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만약에 그 출판계를 왜 출판을 가지고 번역가를 소개를 시켜줄 때 솔직히 닦아낼 학교에서 도와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쉬운 얘기지만. 너 솔직하게 솔직하자고. 근데 단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도와줄 선생님 없다는 거야. 안 도와주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선생님이 뭔가 해주니까 입에 확 집어넣어주기를 바라고 있어. 선생님은 해줄 수가 없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출판계에서 강한 예에서 누구야? 아무나, 너가 있다고 쳐. 얘 번역 되게 잘하더라. 얘 좀 번역 좀 써봐봐. 하면 그 출판사가 쓸 수도 있어. 나를 믿고. 왜냐면 난 출판계에서 지금까지 굴러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학교에 계시는 게 아니니까. 너희 선생님들이 많이 소개하면, 그래요? 알았어요. 어쩌면 솔직히 딱 까놓고 해서 그게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가지고 하면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절대 먹여주기를 기다리지 마. 먹여주기를. 선생님이 왜 먹여주기를 기다려? 요새 젊은 아이들이 얘들아 이거 번역 좀 해봐라. 야, 그러지 마. 젊은 애가 왜 그래?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젊었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5명 이렇게 딱 팀을 짜서 막 만들어서 선생님 우리가 이게 진짜 20편 만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좀 봐주세요. 우리가 번역을 해. 이거 딱 먼저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 딱 한 편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시리즈도 만들어놨어. 막 주제별로 단편을 읽기 딱 해가지고 오늘은 1편 노동, 2편 엄마, 3편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막 이게 참 그래가지고 딱 그냥 시리즈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번역은 다 안 했어. 번역은 다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한두 권만 해서 딱 가져가지고 선생님 해.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가. 선생님들도 다 이게 출판기 아는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또 누가 그래? 한 5명이 하면 5명 이름 다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마.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야.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햇살과 나무꾼이라는 게 있습니다. 햇살과 나무꾼은 맨 처음에 기획 집단으로 시작했습니다. 기획 집단에서 가지고 번역 집단이 됐습니다. 번역 집단이. 지금 번역 집단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출판계에서 디자인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여러분들 왜 햇살과 나무꾼이 안 되냐는 거야. 여러분들 햇살과 나무꾼은 그런 번역 집단이 여러분이 될 수 있잖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대학에서 그런 번역 집단이 10개고 20개고 30개고 100개고 왜 못 나오냐는 거야. 번역가는 혼자만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가끔가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번역가를 참 대우를 안 해줘요. 하고 얘기하자면 첫째, 물질적으로는 대우가 어떻게 될까 좀 이따 얘기하고 정신적으로는 대우 무시무지하게 해줍니다. 놀랍죠? 대한민국은 번역가 이름이 책 겉표지에 다 나옵니다. 외국책 보십시오. 번역가 이름 나오는 경우 손가락 꼽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번역가 이름 다 해줍니다. 물질적 대우요? 나만큼 되십시오. 그럼 돼요.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번역가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하고 얘기하면 번역해가지고 무지하게 잘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라. 정성을 다할 때 여러분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고 새로운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자, 저는 세상에 재미없는 거 안 해요. 재미있어야지 있잖아요. 심심풀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나한테 각각 사연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번역 왜 해요? 심심하니까. 무지하게 웃기는 얘기죠? 심심한 것을 갖다가 나한테 심심한 것을 깨주는 시간이에요, 번역하는 게. 왜? 재밌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랜 지금 내 성격상 못 가졌을 거야. 하거든요? 그럼 재밌으니까 합니다.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는 영어 어원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interesting이거든요. interest예요. 인터고 여러분들 between이라는 거 다 할 겁니다. S가 뭐냐면 S예요. 프랑스어는 여러분들 알고 조금 아는 사람 알 거고 이 S가 being입니다. 존재입니다. 비동사입니다. 존재와 존재사입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가 부대끼고 서로 간에 부딪힐 때 세상이 제일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이고 6명이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간에 어떤 책이 좋고 어떤 아이디어가 좋고 하는 것을 갖다 막 모여서 서로 간에 난상 토론을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책을 찾아내고 좋은 단편을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무지하게 실망을 드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끝에
이렇게 얘기해드리면은 그래도 미훈하고나 내 후배 아니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서 그냥 해. 다 공개해버리면 어떡하냐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것까지 내가 그 뒷감당까지 내가 왜 하냐고. 니들이 싸우든 말든 그건 니들이 하지. 그런데 어른들도 싸우면 웃기지?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하라고.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과 기획이라는 것은 하나 일맥상통한 것이고, 저는 번역가 애들에게 절대로 번역 기획이라는 말 하지 않아요. 번역가 하면요, 되게 재미없어요. 뭔가를 머리를 갖다가 뭔가 새로운 책을 뭐 해보는 거 없을까? 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요, 어느 나라인데 저는 제가 기획한 책을 번역을 한 번도 한 십몇 년부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주는 것만 저는 합니다. 근데 내가 항상 기획한 거를 애들한테 막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겠죠. 하겠지만은, 근데 그것이 훨씬 더 세상이 더 재밌는 거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사이버대학도 왔고, 뭐 영어 다 하고, 뭐 영어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어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다 적용되는 얘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자료는 너무너무 많아요. 자료는 너무너무 많고, 못할 게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젊었으니까 해보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저 출판계에서 별명이 뭔지 압니까? 몇 년 전까지 실버에 데뷔한 사람입니다. 출판계에서 항상 그랬어요. 실버에 데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실버에. 나이 다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출판계에는요, 번역을 하더라도 되게 이른 나이에 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늦은 나이 같습니다. 40이 돼서 갔으니까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늦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40 넘어서 막 한 사람들이, 데뷔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늦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제가 오늘 농담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하십시오. 재밌게 하십시오. 이상하겠습니다. 네.